로얄필드 헌터 350 25년식 개선판 등장, 전기 히말라얀 히말2 등장, 제주 라이더 사망사고 등. 안녕하세요, 분구코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창녕군에서 로얄필드의 히말라얀 40을 타고 합천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히말라얀 40을 타고 아주 많이 잘 다니고 있죠. 처음에는 기존에 타던 오토바이들과 아무래도 시트고 풋스텝의 위치, 핸들 높이 등이 조금씩 다 달라서 조금만 타고 오면은 몸도 아프고 근육통도 많이 생기고 했었는데, 지금은 정확히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장거리를 웬만큼 타도 근육통도 안 생기고 아주 편안합니다. 오토바이를 아예 안 타다가 처음 탈 때도 어깨라든지 목이 아프고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지만, 기존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포지션이 바뀌면 근육통이 생기고 심하면은 몸살도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로얄필드에는 350 시리즈가 존재하죠. 공랭식 단기통 350cc 라인인데 빵도 크고 SOHC 방식이라서 초반 토크도 좋고 가격도 싸고 디자인도 나름 이뻐서 은근히 팔리고 있는 라인이에요. 헌터 350, 클래식 350, 메테오 350, 블렛 350 등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편인데, 2025년에 접어들면서 클래식 350에는 기어 인디게이터가 생기고, 승용차분이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회전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차량을 정지하시네요. 아무튼 클래식 350에는 기어 인디게이터가 없었는데, 이번 2025년도에 제작된 녀석부터 계기판에 기어 인디게이터가 표시가 되고, 헌터 350에도 2025년식부터 이런저런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자면, 우선 서스펜션이 대폭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헌터 350의 리어 서스펜션은 매우 딱딱한 편이어서 장거리 주행 시에 탑승감이 좀 딱딱하고 불편했었는데, 25년식부터 서스펜션이 대폭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인도에서 먼저 타본 유저들이 25년식 헌터 350을 타보고는 자신의 헌터 350의 이 신형 서스펜션을 좀 옮겨서 달 수는 없겠느냐 라고 문의가 많이 들어올 정도로 탑승감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기존의 헌터 350을 탈 때도 딱히 불편하다고 느끼지는 못했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나아졌길래 저런 반응들이 나오는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다음으로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가 장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터셉터 등 650 라인에 있었던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가 이번에 헌터 350에도 장착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 덕분에 기어 변속 시에 발생하는 백토크가 완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에 다소 뻑뻑했던 클러치가 매우 가벼워져서 이제는 한 손가락만으로도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로얄필드를 오래 타다 보니까 뻑뻑한 클러치 레버에도 그냥 적응이 되어 버려서 큰 불편함을 못 느꼈는데,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레버가 좀 무거워요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이번 개선으로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도 레버 컨트롤 간에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으실 것 같고, 기어 변속 간에도 더 부드럽게 백토크를 덜 느끼면서 변속을 쉽게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고요. 그리고 시트의 형상 및 홈의 성질도 좀 바꾸었다고 합니다. 헌터 350이 원래는 시내에서 타는 용도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장거리에는 약간 덜 적합한 모델이었는데, 헌터 350이 좀 작아서 접근이 쉽고 디자인도 비교적 현대적인 편이라서 많은 분들이 헌터 350으로 입문을 해서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를 타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본 로얄필드의 개발진들이 의외로 헌터 350으로 사람들이 장거리를 많이 타고 다니더라, 그러면은 시트를 조금 더 편안하게 제작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쾌적하고 편하게 시트를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헤드라이트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이 히말라얀 40에도 들어가는 신형 LED 헤드라이트로 교체가 이번에 되어서 밤에도 훨씬 잘 보이게 헤드라이트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LED 헤드라이트 좋습니다. 제가 어이구 고양이가 밟힐 뻔했네요. 아이고 고양이 조심해라. 제가 벌브 타입인 인터셉트를 밤에 많이 타고 다녔었는데, 그때도 딱히 안 보인다고 느낀 적은 없지만 히말라얀으로 밤에 타고 다녀보니까 야, 이게 LED가 확실히 잘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 게 꼭 LED라고 해서 더 잘 보이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어떤 바이크를 탔었는데 LED 라이트가 달려있는데 이게 오히려 벌브 타입인 인터셉터보다 더 안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LED냐 벌브냐의 차이보다는 그냥 광량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벌브 타입이 오히려 더 잘 보인다고도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꼭 LED라서 더 잘 보인다, 벌브라서 더 안 보인다, 꼭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지상고가 좀 올라갔습니다. 기존에는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헌터 350이 시내나
시내 인근 교외 주행용으로 만들어진 비교적 작은 버전의 350이라서 지상고가 150.5mm로 낮았는데 사람들이 헌터 350을 타고 장거리도 많이 다니고 모토 캠핑도 많이 하면서 험로나 임도, 비포장 도로를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타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지상고를 150mm에서 160mm로 조금 더 올렸다고 합니다. 지상고가 올라가면 훨씬 더 임도나 비포장 도로를 타고 다니기가 수월해지고 엔진 하부가 바닥에 끓길 일도 조금 더 줄어들겠죠. 참 이런 걸 보면 의외로 사람들이 오토바이 제작사에서 오토바이를 처음에 만들 때 의도한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잘 이용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슈퍼커브는 혼다에서 상용차로 만든 바이크죠. 작고 가볍고 엔진 배기량도 높지 않고 편의 사양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서스펜션도 크게 좋지 않은 일종의 배달용 바이크로 싸게 만들어서 보급한 기종인데 정작 이거는 사람들이 귀엽다고 지금 사서 레저용 바이크로 많이 사서 쓰고 있고 레저용으로 쓰라고 만든 PCX는 지금 나름 편의상도 많이 들어간 고급 원동기 모델인데 배달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지금 현재 헌터 350도 앞뒤 17인치 휠에 듀얼 채널 ABS 넣고 무거운 거 최대한 떼고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도심 시내 주행용으로 내놓은 건데 이쁘다고 사람들이 사서 목캠 다니고 산 타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얄필드에서도 오케이 그렇다면 지상고 높이고 슬리퍼 클러치 달고 시트도 편하게 해줄게 하면서 약간씩 수정 보완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 외에도 레버 아래쪽에 보시면은 순정 USB 포트가 장착되어 있는데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헌터 350의 USB 충전 포트는 이 충전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었어요. 배터리를 좀 많이 소모하는 편인 GPS 어플이나 내비게이션 어플을 켜둔 채로 여기에 손을 물려서 배터리를 충전시키면 배터리가 충전된다기보다는 현상 유지되는 수준의 조금 약한 충전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저분들이 조금 답답함을 호소를 하셨었습니다. 심지어는 순정 USB 충전 포트가 이미 있음에도 싸제 충전 포트를 추가로 구매를 하셔서 설치해서 쓰는 분들도 계실 정도였는데 2025년식부터는 이 충전 포트도 더 빠른 걸로 개선판이 장착됐다고 합니다. 써보신 분들의 말씀으로는 바뀐 것도 엄청 빠르다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 어플을 동시에 써도 충전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시네요. 즉 정리를 좀 하자면 첫 번째로 서스펜션, 두 번째로 시트, 세 번째로 헤드라이트, 네 번째로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 다섯 번째로 충전 포트가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추가로 핸들 위치도 조금 멀어서 이번에는 운전자 쪽으로 가깝게 핸들이 좀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배기량이 낮은 단기통 350cc SOHC 엔진 공랭식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로얄필드에서 개선을 하고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내놓고 금방 뭐 단종시키고 치우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기존 모델도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는 모습이 금방 이 모델이 단종되거나 도태될 거라는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불식시키고 신뢰감을 주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전기 히말라얀의 이야기입니다. 로얄필드에서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전기 히말라얀을 대중에 계속 공개하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흔한 보여주기식 쇼윈도우용 모델이라고 치부가 되고 말았었는데 최근에는 라다크 지역을 전기 히말라얀을 타고 어드벤처를 즐기는 영상이 자주 공개가 되고 있어요. 영상을 통해서 주행 모습을 보면은 비포장 임도를 굉장히 빠르게 치고 다니는데 전기 모터가 특성상 토크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걸 타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까지 나온 바이크들 중에서 가장 토크가 마땅하고 재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배터리를 장착하기 때문에 공차 중량은 좀 있는 편입니다. 공차 중량이 202kg 수준이고 디자인은 랠리 타입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충전 포트는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험용 기체에는 튜브 타이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드벤처 랠리 타입이라서 튜브 타이어를 꽂아 넣은 것 같고요. 프론트는 도립식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고 리어 서스에는 올린즈 서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단여간에 걸쳐서 라다크 지역의 험준한 비포장 임도를 타고 다니며 내구도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내구성은 꽤 준수하다고 해요. 내부 모터와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드를 많이 장착했고 좌우 측면에는 고래의 배처럼 줄이 많이 그어져 있는데
쿨링을 하기 위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모터와 배터리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연료탱크 부위의 좌우로는 가방에 탑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 브라켓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리어 서스는 올린즈가 설치가 되어 있으며 일제의 니싱 캘리퍼가 레디얼 방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엔진부, 아마 모터부일 텐데 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드가 굉장히 두텁게 설치가 되어 있고, 자세히 보시면은 주황색 고압선들이 내부로 많이 연결된 것이 보이고요. 신형 계기판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각형 디지털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고, 풋패그도 철제 어드벤처 풋패그가 장착되어 있으며 윈드스크린도 굉장히 큰 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표의상 지금 저는 전기 히말라얀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힘2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도 재미가 있는 게 해외에서는 히말라얀 411이나 히말라얀 450 등을 합쳐서 애칭으로 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HIMI 힘이와 HIME 힘이는 둘 다 언뜻 들으면 발음이 힘이로 비슷하게 들리죠. 아마 이것도 로엔필드 측에서 해외 유저들이 애칭으로 많이 쓰는 힘이와 비슷한 힘이로 일부러 모델명을 비슷하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발자들도 그렇고 제작사나 판매업자 분들도 그렇고 보면은 아닌 척 하면서도 조용히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 곳을 항상 주시하고 계시더라고요. 유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이걸 다 알고 계셔서 일부러 애칭과 비슷한 모델명을 붙인 것 같아서 참 재미가 있고요. 전기 히말라얀의 대략적인 스펙을 보자면 공차 중량은 202kg에 최고 시속은 시속 165km로 추정이 되며 1회 충전당 주행 가능 거리는 최소 150에서 최대 200km까지 주행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시트고는 820mm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프론트 서스는 도립 서스, 리어 서스는 올린즈의 모노 리어 서스가 장착되었으며 모든 등화류는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 더블 스윙암의 어드벤처 풋패그 이빨 모양의 풋패그가 장착되어 있고, 윈드스크린은 히말라얀과 비슷한 디자인의 롱 윈드스크린이 장착되어 있으며 사각형의 신형 TFT 디지털 계기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앞 21인치, 뒤 18인치 정도로 추정이 되며 실험 기체인 현재 모델은 튜브 타이어가 장착되었으며 브레이크는 앞뒤 싱글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기 히말라야 얼른 만나보고 싶고 시승도 해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개발 단계의 모델이라서 전기 히말라얀을 실제로 만나려면 최소 1년, 최대 3년은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른 제작이 잘 이루어져서 공도에서 한번 전기 모터 바이크는 어떤 느낌인지 타보고 싶네요. 토크가 정말 엄청나서 앞바퀴가 21인치 빅휠인데도 번쩍 들려버린다고 하던데 어떤 토크일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다음 소식은 사망사고 소식인데요. 제주도에서 오토바이를 타던 20대 운전자가 신호등에 부딪혀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제주시 구자읍 평대리 일주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등 기둥에 부딪힌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를 보면은 야마하 오토바이인 것 같은데 같은 오토바이 라이더로서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현재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인분의 명복을 빕니다. 요즘 뉴스에 일일이 다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사망사고 소식이 지금 오토바이 시즌이 한창 진행 중이라서 그런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례식장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민하시는 분의 사연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비시즌 때보다 아무래도 오토바이를 많이들 타시다 보니까 사고도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규모가 아주 작은 커뮤니티인 DC 인사이드 로엔필드 갤러리에서조차도 사고 소식이 올해 들어서 벌써 3-4건 정도 들어왔어요. 작은 커뮤니티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 소식이 벌써 몇 개 들려올 정도인데 전체를 보면 알게 모르게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것 같은데 모두들 항상 사고 안 나게 조심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